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 널스입니다. 오늘은요, 이 여름에 기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다육이 얘기 말고 날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다육맘의 기상 캐스터가 돼야 하는 이유가 이런 날씨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만 다육이를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엘니뇨는요, 이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따뜻한 해류로 인해서 이게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해안선에 많은 비가 내려진대요. 이때 페루나 에콰도르 해안 능선에 풍년이 드는데 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풍년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엘니뇨라고 불렀다 하고요. 엘니뇨는 아기 예수를 뜻하는 말이래요. 보통 수증기 증발로 인해서 비구름이 형성하고 이런 비구름으로 인해서 폭우성 비나 내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가 엘니뇨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고기압이나 저기압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런 날씨와 다육이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육이를 키우게 되면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여름철, 장마철에는 비가 언제까지 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 다육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관점이 되는데요. 엘니뇨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라니냐는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미국의 한 연구자가 여자아이 이름을 지어서 라니냐라고 했대요. 이름은 아기 예수를 뜻한 엘니뇨와 여자아이 이름 뜻한 라니냐인데 이름은 예쁜데 이런 엘니뇨냐 라니냐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많이 일으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폭우성 비나 또 가뭄, 홍수로 인해서 여러가지 농작물도 피해를 보지만 저희처럼 다육이를 키우는 다육맘들도 이렇게 날씨에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25도인데 보통 쉽게 얘기하면 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거나 35도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사실 외출 잘 안 하고 집 안에 있잖아요. 이것처럼 다육이들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뿌리가 활동성이 봄에 비해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물 먹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많이 힘든 계절에 물을 자칫 잘못 주게 되면 흙 속의 온도가 올라가서 아이들이 뿌리가 데쳐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뿌리가 상하게 되면 금방 병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쁜 귀한 내 아이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육이를 키우면서 온도와 습도 체크는 이제는 저에게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키핑장 와서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잠깐 환풍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환풍기 위치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다이에서 가해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바람이 방향이나 세기가 사실 제가 가운데 있을 적에 제 머리카락이 흩날리지도 않았고 바람이 분다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처럼 환풍기가 가운데 있으니까요, 다이 바깥에 있어도 이렇게 바람이 오고 제 머리카락이 날리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전에는 아이들이 바람이 한정적으로 갔다면 지금은 모든 다이에 있는 아이들이 골고루 방향이 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풍기의 위치도 바뀌었지만 환풍기의 각도도 살짝 앞으로 숙여졌어요. 그러면 공기순환이 더 원활해지겠죠. 잠깐 천장을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환풍기 위치와 각도를 바꿔놨더라고요. 전에는 바람이 한 곳만 있었고 다이 가운데 있으면 바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고온하고 다습한 이런 환경에는 환기가 안 돼서 사실은 걱정했었고 아이들이 무름으로 많이 가는 아이도 있었고요. 오늘 봤는데 간혹 몇 아이가 무름이 진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열화상을 입은 아이가 있고 또 같은 다인데도 어떤 아이는 열화상, 어떤 아이는 웃자라 있는 걸 발견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환풍기하고 많이 영향이 있는 게 있고요. 그렇다면 이 환풍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모든 다육맘들도 아마 아실 건데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환풍기는요, 공기의 흐름을 순환시켜서 환기가 원활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이런 더운 여름에는 열기를 식혀서 온도를 내려주는 역할을 통해서 열화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 다육이
마다 환기를 통해서 무름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제 아이들 보여줄게요. 이렇게 6다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간격과 화분과 화분 간격을 띄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풍이 되는 게 사실 좀 감소되겠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잘못하면 자칫 무름병도 올 수 있지만, 여름에 제일 많이 흔하게 오는 해충 중에 하나가 깍지잖아요. 깍지는 고온 건조하고 환풍이 안 될 때 많이 생기는 거라서 한번 깍지가 생기면 아이들이 잘 박멸도 쉽지도 않고 또 여러 번 약제를 쳐도 쉽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아이들 뿔이나 그런 영양죽을 빨아먹어서 아이들을 고사시키는 1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깍지벌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환풍기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환풍기의 위치나 각도, 크기, 키핑장 평수 대비 보유하고 있는 환풍기의 풍력, 세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가운데로 옮겨놔서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시원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참 덥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시원하고 제 옷자락이 좀 날리는 경우가 있고요. 전에 있을 때는 이런 환풍기가 없었어요. 천장에 환풍기가 없었기 때문에 회전용 선풍기를 제가 개인 돈으로 해서 구비해 놨고요. 스탠다드 형식으로 선풍기를 구비해서 제가 그때도 6다이 했을 적에 총 제가 선풍기만 한 6, 7대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육맘들이 여름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물을 줘야 돼? 주면 얼만큼 줘야 돼? 주고 나서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안 주면 이 아이가 마를 것 같아. 그리고 물 주고 나서 겁이 나니까 우리 일명 뽁뽁이라고 해서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손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환풍기가 없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선풍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환기를 시키느냐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선풍기 바람을 가게 했어요. 이러면 아이들 물기가 빨리 마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육이에게 선풍기를 쐬줄 경우에는 가뜩이나 여름에 물 앉아서 건조한데 더 건조해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깍지 발생률은 더 높고요. 또 이런 선풍기로 인해서 깍지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분의 깍지가 선풍기를 통해서 제 다육이한테 옮길 수도 있고, 또 제 다육이에 있는 깍지가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서 다른 분의 다육이한테로 갈 수가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방제를 하더라도 이런 깍지 피해는 한 공간이라면 피해 갈 수가 없어서 참 고민이 많았던 작년이었고요. 그래서 선풍기를 이용할 때는 직접 바람을 쐬어주는 게 아니라 공기순환을 목적으로 해서 선풍기 위치가 중요한데, 이때는 다육이보다 약간 높게 선풍기를 위치해서 회전으로 공기 흐름을 좀 원활하게 시켜준다라는 목적으로 위치가 중요하고요. 제 초보 시절 실수한 것이 물을 주고 나서 물을 몰까봐 선풍기를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쐬준 게 많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물을 주는 게 아주 겁나는 여름이죠. 너무 물고파하는 아이들에게 극단적인 단수는요,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장마라고 해서 물을 안 주진 않고요. 만차봐서 입장이 말랑했을 경우 미스트처럼 습기를 준다라는 식으로 물을 주는데, 물을 주는 시간도 중요하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가 넘어가야지만 좀 괜찮아요. 온도가. 이때 물을 줄 때 물을 흠뻑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다육이의 온도를 낮춘다는 개념으로, 미스트 개념으로 살짝 주는 게 맞고요. 보통 주는 게 100%였다면 그때는 한 10% 정도. 왜냐하면 이런 장마철에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이런 공기 중에 습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물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줘도 상관은 없고요. 오히려 이 아이들은 원산지가 남아프리카 아이들이 많고, 남아프리카는 고온 건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여름에 물을 많이 줘서 아이들에게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를 다육을 키우면서 제가 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날씨 얘기하면서 환풍기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아직도 환풍기가 없는 하우스도 있어요. 설마 그런 하우스가 있을까 하지만 제가 작년에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환풍기가 없었어요. 도시
근교가 아니라 도시 바깥쪽에는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 오래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환풍 시설이 없다면 선풍기를 이용하는데 환풍 목적으로 다육이보다는 높게 해서 회전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다육이한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육이 얘기하면서 날씨 얘기도 하고요. 다육맘들은 다육이 키우면서 탤런트가 되는 것 같아요. 다육이 키우기 전에는 일기예보 같은 걸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온도나 습도를 보게 되고요. 요즘 최근 대전 날씨가 어떻게 되지 하고 보게 돼요. 지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최고가 33도고 최하가 23도에 육박하고요. 비 소식은 4일 있다가 비 소식이 잠깐 이틀 동안 있더라고요. 한 60% 정도. 하지만 그 뒤로는 다시 또 고온 날씨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육이를 키우기 힘든 계절이죠. 하지만 이 다육이들도 또 여름 지내기 힘든 시기라서 어쩌면 슬기롭게 이 여름을 견뎌내야 되는 게 다육맘과 다육이들의 과제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길게 얘기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쁜 다육이 건강하게 올여름 지낼 수 있을까 여러가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면서요 늘 행복하시고요.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